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핀비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을 키웠습니다. 다우지수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막판에 올랐죠.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온 건가요? 나스닥 지수도 29포인트 0.21%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막판에 이제 매수세가 좀 몰렸고 미국도 최근 이제 대형주가 좀 주춤한 사이에 이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러셀 2000 지수 21포인트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최근 랠리에 대한 이제 과열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큰 배팅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이제 주중에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있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8월 4일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7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소폭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본 엔화가 하락을 보였는데 일본 은행이 예정에도 없는 채권 매입 활동을 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이제 극도의 느슨한 통화 정책에서 이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 아울러서 이제 국제 유가는 배럴당 81.85달러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 타이트한 공급과 중국 수요의 어떤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이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는 평입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47.25포인트 변동이 없고요. 자, 원달러 환전을 어제 1274.6원에서 1277.86원으로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번 여기서 볼까요? 보시죠. 다음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13.63, 크게 변동 없고, 반도체 ETF 지수 이틀째 올랐죠. 535.30포인트.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미국은 메가캡 반도체가 좀 시중을 좀 이끌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861.63%, 63이죠. 네. 지금 9.87, 0.26% 올랐네요. C3 AI 주식 5.63% 올랐고요. 쭉 보시죠. 10년물 국제금리는 3.95%. 자, 국제유가 나왔죠. 배럴당 81.87달러. 달러 인덱스 101.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변동은 좀 없는 모습이고, 종목단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애플 강보합,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뭐였죠? 어도비가 3.27% 올랐고, 반도체주 좀 혼조네요. 인텔 호실적 발표한 인텔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88% 하락 마감했고, 반면에 이제 퀄컴은 2% 넘게 올랐습니다. 이 퀄컴도 주가가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죠, 지금요. 쭉 보게 되면요.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보합 정도 보였고, 온 세미컨덕터 2.53%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AMD 내일 실적 발표 있죠. 1.27 올랐고요. 온 세미컨덕터도 이제 예상치 상해 실적 발표했습니다. 쭉 좀 보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주가가 오늘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타는 이제 2% 하락 마감했고, 아마존, 테슬라 강보합이었죠. 좀 특징주는 이제 요거죠.
헬스케어 쪽은 이제 좀 주춤한 모습이었고, 엑슨모빌 주가가 2.96, 세브론 주가가 3.02% 상승했습니다. 이 엑슨모빌 이제 상승 이유는 여기 써져 있죠. 이 블룸버그에서 테슬라, 뭐 포드, 폭스바겐 등의 리튬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죠. 네, 엑슨 in talk with 네, 오토메이커 to supply lithium 이렇게 나왔죠. 이제 리튬 관련 회사 엘버마릴 이 회사는 이제 주가가 좀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 뭐 앞서 말씀드린 엑슨모빌이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사 등의 전기차용 리튬 공급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 협의 중이다. 라는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엑슨모빌은 이제 리튬 추출을 위해서 구매자를 확보하고 연간 이제 10만 톤의 리튬을 추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리튬 관련주들 오늘 주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좀 받을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피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 주가가 근 뭐 20% 가까이 올랐죠. 자, 7월 달에 좀 약세 보인 쪽이 이제 통신주였죠. 네. 케이블에 대해 독성 납이 포함됐다는 소식 때문에 버라이즌과 AT&T 주가가 7월 월간 단위 좀 하락을 보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 세미컨덕터는 실적 좋게 나오면서 3%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외신 기사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점점 경종이 이게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레거시 칩의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선진국들은 아주 얇은 시각 기술을 이용해서 3나노미터까지 최첨단 칩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28나노미터 이상으로 된 이제 레거시 칩. 이 레거시 칩이라는 게 아주 뭐 전력 관리 회로 같은 간단한 부품은 이런 거에 이제 전력 관리 회로에 들어가는 이제 간단한 뭐 반도체 칩이겠죠. 근데 요게 또 뭐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군사용 미사일 레이더에 또 필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아주 간단하지만 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최첨단 칩에만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칩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쪽을 좀 강화시킨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좀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의 반도체 칩 용량 개선함에 있어서 뭐 동맹국과 협력할 문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보게 되면 이 검은색이 지금 300mm 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색깔 뭐 파란색 비슷한 게 이제 200mm 칩인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검은색이죠. 근데 중국은 이 검은색과 그러니까 300mm 칩과 200mm 칩 이런 네 가지 칩에 아주 집중을 좀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그 다음에 대만, 미국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약세론자, 비관론자 마이크 윌슨이 최근 시장의 어떤 랠리에 대한 평을 이끌어냈는데, 미국 주식이 2019년처럼 랠리를 펼친다고 좀 말했고, 2019년도에 연준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면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지금같이 비슷한 랠리를 좀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전적으로 어떤 이익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라 멀티플에 의해서 주도된 장이다. AI 뭐 멀티플이죠. 약세론자가 이제 시장을 약간 이제 전략을 좀 바꾼다는 거, 시장이 그만큼 좀 올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네, 국내 증시. 어제 국내 증시는
자,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지금 이틀째 올랐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근데 중요한 게 에코프로가 어제 5일선을 회복을 해줬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간단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급락 이후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틀째 지금 올렸단 말이죠. 어제 5일선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럼 대략 생각한데 한 3일 정도 오르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차익 매물을 다 먹고 여기서 더 올려버리게 되면 또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오늘 이 에코프로나 뭐 이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는 특정 종목의 주가 흐름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심리도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또 2차전지 관련주가 몇몇 종목이 독주를 보여버리게 되면 상승 종목 수는 줄어들겠죠.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또 쏠림 현상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아져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 뭐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어제 반등을 시도했던 애매하게 떨어진 종목군들이 키맞추식으로 좀 올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오늘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매일매일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도 잘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어제 이랬죠. 월간 단위로 보면 7월 달에 외국인들이 2조 가까이 순매도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이 3조 5천억 순매수, 기간 1조 7천억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2조 7천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보시죠.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은 어제 인벤티지랩, IM, 와이더 플래닛, 오이솔루션, 뭐 네오팩트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네요. 자, 거래소는 일진 디스플레이, 뭐 쭉 이런 개별 종목군들 좀 눈에 띄고, 대형주는 어떤가요? SK이노베이션 1.39%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강보합으로 좀 끝났네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어제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자, 이들 종목군들 한번 현재가 잠깐 보시죠. 자, 단일가 에코프로는 2.4% 올랐네. 에코프로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에코프로 BM 0.24% 상승 마감했고요. 자, 어제 특징주 네이버가 어제 8월 24일 경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퍼클로버 X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네이버 또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을 보였고, 어닝 서프라이즈 보인 현대 오토웨버 주가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반등 이틀째 상승,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주가 상승을 보였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개별 재료를 좀 띄면서 종목군들 순환매가 이어졌다. 뭐 효성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역시 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결국은 오늘장 다시 또 쏠림으로 가냐 아니면 분산되냐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 어제 수급상 외국인은 네이버와 SK이노베이션 순매수, 기관은 네이버와 SK이노베이션 양매수,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를 보였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LNF, 그 다음에 포스코 DX나 포스코 퓨처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매수 보였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LNF,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과 기관 LNF는 LNF와 에코프로 BM 양매수 보였네요. 연기금은 네이버, 삼성 SDI, LG, 엔솔, 에너지솔루션을
순매수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뭐 주요 일정 산자부에서 발표하는 7월 수출입 동향,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데이터도 발표되고, 오늘부터 이제 중국이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서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수, 내일 새벽경에 뭐 AMD 실적, 캐터필라 실적 체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